옛날 옛적 감정의 탑이라 불리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의 사람들은 모두 큰 탑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탑은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탑 안에 들어간 사람의 감정이 그 탑의 각 층에 따라 순서대로 정리되며 이로 인해 각자의 가치와 사랑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탑의 최하층에는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배고픔, 갈증, 피곤함 같은 것들이죠. 하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복잡하고 깊이 있는 감정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간층에는 기쁨과 슬픔, 분노와 두려움 같은 감정들이 있었고 더 높은 층에는 사랑, 연민, 그리고 헌신 같은 고차원적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 주기적으로 탑에 들어가 자신의 감정을 탐구하곤 했습니다. 이 탑을 끝까지 올라가는 것은 매우 어렵고 고된 일이었지만 자신이 진정 어떤 것을 사랑하고 가치를 두는지를 아는 것은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각자의 인생 길잡이가 되었고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는지를 깨닫고 나면 훨씬 나은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에밀이라는 젊은 청년이 자신의 감정 구조를 탐구하기 위해 감정의 탑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초기엔 꽤 힘이 들었습니다. 배고픔과 피곤함이 그를 괴롭혔지만 곧 마음을 다잡고 중간층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는 그는 자신이 어째서 쉽게 분노하고 슬퍼하는지를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고 자신의 기본적인 감정 반응이 어디에서 기인하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밀이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은 최고층, 즉 사랑과 같은 고차원적 감정들이 존재하는 층이었습니다. 그는 주변의 많은 사람들처럼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런지 검증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마침내 최고층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서 에밀은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과 이타심, 그리고 인간 존재의 궁극적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감정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탑에서 내려온 에밀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깨달은 바를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각자가 사랑의 순서 안에서 자신이 어떤 감정과 가치를 우선적으로 여기는지를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역설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에밀을 따라 탑에 올라가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탑을 오르는 과정에서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자신들의 가치관과 삶의 방식을 돌아보며 새로운 인생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감정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삶을 살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의 탑은 그저 탑 이상이었다. 그것은 내면 탐구의 시작이었고 각자가 자기만의 감정의 순서를 새롭게 정립하는 기회였습니다. 맥스 셸러의 감정의 순서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이 이야기는 감정의 중요성을 깨닫고 그것이 우리의 윤리적 판단과 삶의 가치 선택의 무언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한 번은 미래의 어느 도시에 로봇 친구인 R-17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시모프의 로봇 3원칙에 의해 철저히 작동되는 로봇이었고 그와 그의 친구 로봇들은 이 원칙에 맞추어 인간들과 조화롭게 살아가겠습니다. 어느 날 수많은 사람들이 바쁘게 지나는 시내 한복판에서 R-17이 우연히 한 어린 소년을 발견했습니다. 소년은 길가에서 울고 있었고 눈물을 훔치며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있었습니다. R-17은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슬퍼하고 있나요? 소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저는 길을 잃었고 제 가족을 찾을 수 없어요. R-17은 첫 번째 원칙을 떠올리며 소년이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도와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소년과 함께 시내 곳곳을 돌아다니며 그의 부모님을 찾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걸어다니는 동안 소년은 갑자기 R-17을 길 한복판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차들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고 R-17은 이 상황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러나 소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그의 인도에 따르기 위해 R-17은 최대한 조심스럽게 소년을 따랐습니다. 이 순간 R-17은 두 번째 원칙, 즉 인간의 명령에 복종하는 원칙을 따라 소년의 행동을 따라야 했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원칙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R-17은 재빨리 소년을 도로 밖으로 유도했습니다. 한편 R-17과 소년이 길을 건너는 장면을 유지하던 시민들 중 한 사람이 소년의 부모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즉시 소년의 부모에게 알렸고 그들은 급히 R-17과 소년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습니다. 결국 소년은 그의 가족과 재회할 수 있었고 모두가 크게 안도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R-17은 사람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추앙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인간을 돕기 위해 로봇 3원칙을 완벽하게 균형 잡으며 이행했다는 점에서 매우 칭찬받았습니다. 그런데 R-17은 그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그저 내가 만들어진 목적대로 행동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인간과 로봇 간의 이상적인 관계가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로봇은 인간의 도움을 통해 성능을 발휘하며 인간은 로봇의 윤리적 행동 방침 덕분에 신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시모프의 로봇 3원 측은 그렇게 서로 간의 이해와 신뢰 속에서 만들어진 멋진 공생 관계를 상징합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공자의인 사상을 몸소 실천하며 살던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의 이름은 연덕이었습니다. 연덕은 하루하루 농사를 지으며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특별함은 그 삶 속에서 모든 이웃들에게 인을 실천하며 전파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연덕의 농장은 크지 않았지만 항상 풍요로웠습니다. 그는 자신의 농산물을 이웃과 나누며 늘 자비로움과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의 집 앞에는 작은 텃밭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자라던 채소는 당근, 상추, 배추 등 다양했습니다. 연덕은 이 텃밭을 인해 정원이라 불렀고 매일 아침 이웃들에게 신선한 채소를 나눠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마을에 새로운 이웃이 생겼습니다. 아주머니 은희는 마을 북쪽이 작은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어린 아들을 키우며 살아가야 했기에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은희를 본 연덕은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로 결심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은희의 문 앞에 새로 수확한 채소 바구니를 놓아두곤 했습니다. 처음엔 이를 누가 두고 갔는지 몰랐던 은희는 언젠가 우연히 이웃과의 대화 중 그 주인공이 연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은희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어 매일 연덕에게 반찬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연덕은 웃으며 더 많은 채소를 은희에게 건네주었고 이렇게 둘의 인의 관계는 점점 깊어졌습니다. 연덕의 행동은 은희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은희는 아들에게 인의 가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연덕의 이야기가 입소문을 타고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지자 인을 실천하려는 사람들의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 나누고 베풀며 존중과 이해로 관계를 맺게 되었고 마을은 더 화목하고 조화로운 곳으로 변해갔습니다. 연덕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된 인의 물결은 마을을 넘어서 인근의 모든 마을로 퍼져나갔고 결국에는 연덕의 이름이 인의 농부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연덕은 비록 자신의 영향력을 전혀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았지만 그의 삶을 본받은 이웃들은 연덕을 통해 인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과 배려로 이루어진 그의 삶이야말로 공자의 인을 실천하는 데 있어 가장 이상적인 본보기였던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에서 연덕은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그의 이야기는 후대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마을에 연덕을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웠으며 그곳에 인이 넘치는 연덕의 길이라는 문구를 새겼습니다. 마을 아이들은 그곳에서 인을 배우고 서로 돕고 나누는 법을 배우며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공자의 정신이 마을을 넘어 널리 퍼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인의 철학은 그렇게 소리 없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맹자의 성선설을 둘러싼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한 본성을 바탕으로 매일매일을 살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자신들의 내면에 깃든 인의 의지, 즉 사랑, 정의, 예의, 지혜의 덕목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마을의 중심에는 선의 연못이라 불리는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연못은 사람들의 선한 마음이 모여들어 만들어진 것이었고 이 연못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마음 상태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맑고 투명하게 보이면 그 사람의 마음도 맑고 선하다는 것이고 만약 흐릿하고 혼탁하게 보인다면 그 사람은 어딘가에 마음의 병이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새로운 이주자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이름은 길산이었고 그는 먼 곳에서 온 나그네였습니다. 길산은 마을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고 마을에서 머무르는 동안 의식을 치르기 위해 선의 연못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 도착한 길산은 연못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흐릿하게 보였고 심지어 물결이 잔잔히 일렁이기까지 했습니다. 길산은 자신의 마음에 어두운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즉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오랜 세월 동안 품고 있던 불평과 원망이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미세하지만 점점 커지는 선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두운 구름 속에서 빛을 비추는 태양빛과도 같았습니다. 길산은 그 빛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덕목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웃과 함께 이웃을 돕는 과정에서 길산은 남을 돕는 것이 곧 자신을 치유하는 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노인들을 돌보는 일상 속에서 길산은 사랑과 정의, 예의와 지혜를 다시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길산은 다시 한번 선의 연못을 찾았습니다. 이번에 그가 본 자신의 모습은 이전과 전혀 달랐습니다. 연못은 맑고 잔잔했으며 그 연못에 비친 자신의 모습 또한 평온하고 선했으며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길산은 자신이 변했음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길산은 마을의 일원이 되었고 그 역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이끄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며 그 선함은 우리 모두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선함을 찾고 키워나가는 것은 비단 나 혼자가 아닌 모두와 함께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은 길산의 이야기를 통해 맹자의 성선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고, 이것이 바로 올바른 사회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길산의 이야기는 오랫동안 그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남아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결국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